안녕하십니까, 제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최저가 트럭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노부스 관련해서 최저가를 다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제조사들도 트럭 금액이 좀 많이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이번에는 현대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 파비스의 금액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액까지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차량 모델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모델 소개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나오는 파비스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파비스의 대표적인 모델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비스라는 모델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메가트럭과 뉴파워 트럭을 계승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파비스의 가장 처음 모델인 카고 트럭, 이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적재 중량 기준에서 5.5톤 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하중 8.5톤 카고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차이는 앞 타이어 크기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그 카고 트럭을 출고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카고 트럭보다는 샤시 모델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10.2m짜리 뭐 긴 윙바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싣기 위해서 그 큰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보통 총 중량 17톤 샤시 버전이 있습니다. 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파비스가 4x2 5톤 트럭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비스에는 10바리 모델도 있습니다. 이게 파비스 밸류라고 해갖고 총 중량 19.9톤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비스 밸류 총 중량 24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10바리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총중량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뒷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톤 같은 경우에는 뒷 타이어가 245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24톤 같은 경우에는 뒷 타이어가 275짜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파비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뭐 설계가 됐고 변경이 됐었는지 이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8월 달에 공개된 메가트럭과 뉴파워 트럭의 후속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파비스라는 이름 자체는 저도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병사들이 사용하는 방패 이름에서 따왔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패 이름이 파비스인데, 모 게임에 가면은 아직도 방패 이름이 파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한데,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도 이제 파비스가 있는데 그거랑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패 이름에서 따왔다 해서 되게 친근감이 처음에는 느껴졌었죠. 그 파비스의 이름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글자라고 하죠. PAVISE, 여기에 이제 각각의 뜻이 있었는데, P 같은 경우에는 practical, 실용적인 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adaptable, 개조하기 쉬운,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볼륨, 넓다는 뜻이고요. I 같은 경우에는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라는 뜻이죠. 이게 있고, S 같은 경우에는 safety, 안전에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economical,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속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 좀 신기해갖고 한번 가져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비스의 톤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0바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5톤에서 뭐 13톤 정도까지 해당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그 그랜저 IG와 같은 키 디자인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비스 그랜저 타시는 분들은 파비스를 선택하셨을 때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친근감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비스는 19년도에 나왔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된 거는 이제 20년도, 21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모델부터는 이제 이 파비스의 크루즈 컨트롤이 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일자리 하나 있죠. 쿠팡에 관련된 일자리인데, 이 쿠팡의 주 간선 차량 모델이 파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비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메가트럭하고 뉴파워 트럭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파비스로 좀 많이 통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비스가 처음부터 정말 이거 차량이 참 괜찮게 잘 뽑혔다라고 해서 많은 차주분들의 찬양을 받았냐?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가장 많은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조향축 이슈가 있었는데, 그 저희를 통해서 이제 출고하신
같은 사장님들도 이 조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질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틀어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조향축 이슈보다 더 많이 이슈가 일어난 게 프레임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프레임 이슈를 맨 처음에 이제 딱 느끼셨던 분들이 파비스 타기 이전에 메가트럭 타시던 분들이 불평이 진짜 많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가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비스랑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메가트럭은 과적이나 이런 것들 뭐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물론 과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메가트럭을 생각하고 파비스를 선택하셨는데 생각보다 프레임 휘어짐 이슈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프레임 보강 요청이 가장 많은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현대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22년도에 자체적으로 추가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현직 차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부족하다, 더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파비스는 현대에서 좀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이 파비스를 타시면 좋은지 살펴보면은 같은 뭐 4.5톤 모델 중에서 노부스를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모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현대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께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차량 편의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차를 타면서 차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220V 인버터. 왜냐하면은 이제 차숙을 하면서 내가 뭐 물이라도 한번 끓여 갖고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고 아니면은 커피 한 잔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동 꺼져 있을 때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되면은 이 인버터의 사용성이 굉장히 많은데 인버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테크 패키지라 해 갖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없다. 그래서 요 모델에서 테크 패키지를 선택하면서 인버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시동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 안 타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차가 저상 모델이기 때문에 저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견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은 이제 차량이 뭐 무수히 많은 모델이 있지만 저희가 노부스랑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긴 모델에서 윙바디를 씌웠을 때 그리고 축을 달았을 때를 기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캐피탈 쓸 때 할부 개월수는 동일하게 유지를 할 거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에 맞춰 갖고 6.5%로 고정을 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가 빠진 금액입니다. 에어서스 빠진 금액에서 9,957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에어서스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액이 1,55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하중 모델 그리고 총중량 샤시 17톤 모델로 뽑은 경우에는 저도 이건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적재 중량이 12톤 이상을 인증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적재 중량 12톤 이상 인증을 내면은 유가 보조금을 가장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주분들한테 굉장히 좀 획기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2톤 이상 인증을 낼 수 있는데 인증을 내기 위해서는 부득불 이제 금액이 좀 추가가 된다라는 사항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장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금액으로 넣어놨습니다. 2,500만 원에서 부가세 별도로 해서 2,75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량 가격, 축, 특장 다 합치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1억 4,257만 원이 될 거고요. 만약에 부가세를 제외하게 된다면은 1억 2,960만 9,091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1억 3천이 안 되는 모델이다. 하지만 이제 1억 3천을 안 넘는 경우는 없고, 여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1억 3천은 가볍게 넘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개월수는 72개월로 고정을 해놓고 금리는 6.5%로 고정을 했을 때 월 할부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은 월 할부금액 239만 6,591원이 발생이 되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할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217만 8,719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노부스 때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했었지만 중고 시세 요것도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린다고 설명을 했었죠.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파비스를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승용차를 많이 할 때 쓰는 엔카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좀 시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아이트럭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금액을 주고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비스가 애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2년식, 23년식, 21년식, 23년식, 20년식 이런 것처럼 10년도에 나온 그런 모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최근형 모델이 21년, 22년, 23년 이러다 보니까 금액대도 아직 그렇게 막 엄청 떨어진 모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식은 8,600만 원.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또 톤수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5톤 같은 경우에는 저상 그리고 앞 타이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거를 또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7.5톤, 8.5톤으로 가게 되면은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는 모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식도 지금 1억이 넘어가는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델들은 제가 크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한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어찌됐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곳인데, 마찬가지로 20년도 이전에 나온 모델이 없죠. 제일 가까운 게 20년식, 그 다음에 22년, 23년, 그리고 최근에 24년식도 지금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액대가 지금 다 제각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각각인 이유는 제가 중고차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를 좀 예시를 보면 되겠네요. 22년도 10월달 같은 경우에 나온 22년도 10월달에 나온 차량 모델은 지금 31만 킬로를 탔고, 22년도 6월달에 나온 차량은 13만 킬로를 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두 가지의 차량은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특장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여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갖고 이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중고를 찾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시세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1억 밑으로 떨어지는 게 몇 개 없네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 300마력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쯤 중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시세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동급 차량들에 대한 재원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이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량으로 놓기에 조금 애매한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볼보의 FL 모델이나 아니면은 만의 TGL 모델, 그리고 스카니아의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P280 모델도 그렇고, 벤츠의 아테고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사실 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톤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축을 달아갖고 어느 정도 이제 증톤이 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4.5톤에 관련된 모델들, 예를 들어 갖고 FE, TGM, 그리고 스카니아는 P360,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록스, 이런 모델이랑 비교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모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파비스가 지금 프레임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인증을 낼 때는 13톤으로 인증을 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11톤 카고 모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샤시 모델 13톤 나오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재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차량은 총 5가지 모델이랑 파비스랑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일단 파비스의 제형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체 형식 같은 경우에는 4.5톤이 되는 4x2가 있고, 그 다음에 10바리를 유지하는 6x4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주 특수하게 그 현대 자체적으로 축이 달려 나오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특이 모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2400짜리가 있고, 2420짜리가 있고, 2450짜리가 있습니다. 캡 어떤 것을 선택하시냐에 따라 갖고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 같은 경우에는 2925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가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325마력, 토크는 120. 그리고 변속 방식은 수동도 선택할 수가 있고 오토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최근에는 수동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운전을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요즘에는 오토로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 사이즈가 좀 다양합니다. 뭐 적재 중량 5.5톤 같은 경우에는 245 타이어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고화중 8.5나 샤시 뭐 총중량 샤시 17톤 같은 경우에는 295짜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더 고화중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를 315짜리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 타이어는 245로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비스랑 비교를 할 수 있는 모델 총 5가지를 가져왔는데, 대우의 구센, 그리고 볼보의 FE, 만의 TGM, 스카니아의 P360, 벤츠 아록스, 요렇게 5가지 모델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센 같은 경우에는 차체 형식이 4x2,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4.5톤 모델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볼보 FE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만 TGM도 똑같이 4x2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니아 P360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참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축 하나 더 달면은 1.3로도 갈 수 있는 모델이라 갖고 이거를 좀 포함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스카니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모델이 P36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이 아예 자체적으로 달려서 나오죠. 6x2가 있고, 그 다음에 10바리 모델인 6x4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5톤급이기 때문에 4x2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현대 파비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하고 가격 정보, 그리고 재원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뭐 파비스 말고도 이제 다른 모델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이제 좀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뭐 물가 올라가는 만큼 트럭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금액이 올라가는데, 다만 변동폭이 금액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다음번에도 더 좋은 트럭이나 영상 이런 것들로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